배려하고 잘 대해줬더니 너무 당연시된다. 그러다 호구 잡힌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한다. 내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가족이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줬더니 왜 그 돈도 없냐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다. 그동안 너무 받아주고 퍼준 게 독이 된 걸까? 그럴 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왜 그렇게까지 잘해줬어? 내가 문제야. 마치 잘해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걸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에게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거기엔 감사가 있어야 하고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배려를 기회로 삼는다. 더 많이 얻어내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본다. 문제는 선의가 아니다. 문제는 그 선의를 깔아뭉개는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착하고 배려심 있는 인간성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의 태도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주는 자산이다. 단지 그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 필요는 없다.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면 충분하다. 모두에게 다 베풀려는 태도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것이다. 관계가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다. 나를 파괴하는 독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해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 세상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나를 아껴야 타인에게도 건강한 선의를 베풀 수 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면서 남을 위하는 건 결국 자기 파괴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다. 오늘은 전찬우 작가의 관계의 배신이라는 책을 토대로 왜 착한 사람들이 쉽게 상처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건지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호구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려고 할까? 배려하고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시였다. 상대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나는 점점 지쳐간다. 전찬우 작가는 도서 관계의 배신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 나의 이득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관계를 맺는다. 서로의 이득이 맞아떨어지면 관계는 건강하게 흘러간다. 주는 만큼 돌려받고 함께 성장한다. 그게 좋은 관계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진 않다. 여기엔 두 가지 불균형적인 상황이 있다. 첫째, 상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경우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필요 없다. 그냥 얻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얻자는 생각뿐이다. 둘째, 누군가는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상대도 달라지겠지 라고 믿는다. 그래서 처음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잘해준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발생한다. 이기적인 사람과 착한 사람이 만나면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를 기회로 삼아 더 많은 걸 빼앗고 착한 사람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라고 자신을 설득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기울어진다. 한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은 주기만 한다. 결국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까? 하지만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잘못된 건 착함이 아니다.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계속 문을 열어주는 태도다. 진짜 질문은 이거다. 나는 왜 나를 지키지 않았는가?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사람 보는 눈을 키워도 피할 수 없다.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냥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안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데 능숙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사람을 조종하는데 굉장히 능숙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같은 말로 은근히 나를 압박한다.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던 일을 계속 떠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 아니라 기분이다. 내가 거절하면 괜히 미안하게 만들고 내게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착한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착함을 도구로 삼는다. 이런 사람에게 잘 당하는 사람도 특징이 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자신을 지킬 줄 모른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계속 참는다.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룬다. 겉보기엔 착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친정 식구들을 계속 챙겼다.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동생의 등록금을 대주었고 아버지의 병원비도 빠짐없이 보탰다. 명절 때는 항상 본가의 음식까지 준비해서 찾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병원비를 보태줄 여유도 없어졌다.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너 그 정도도 못해. 전에 잘하더니 이제는 끊겠다는 거냐? 라며 오히려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왔는데 왜 위로가 아니라 비난을 받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가족들은 그녀의 배려를 권리라고 당연하게 여겼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손절이다. 물론 손절이라는 말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관계는 나를 지켜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 여기서 한번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자.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배려를 한 건 결코 바보 같거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훌륭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 행동 덕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내 선의를 보고 감사하고 반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걸 기회 삼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이용하려 드는 사람인지 단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계의 배신에서는 이 과정을 주식 투자에 비유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감정, 자원 등을 투자한 건 일종의 관계 투자다. 소액 투자를 한 셈이다. 그 결과가 좋으면 그 관계는 내 인생의 우량주가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더 큰 가치로 돌아오게 된다. 반대로 내 배려를 받고도 감사를 모른 채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건 손해를 주는 하락주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바로 손절이다. 그 이상은 투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내 감정을 쏟지 않는다.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잘된 관계라면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함께 인생을 나눌 수도 있다. 결국 나의 선에 있는 행동은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누가 내 진짜 사람인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손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쁘다는 감정이 아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질문은 이거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켰는가? 만약 내가 나를 지켰다면 손절은 정당한 것이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함이다. 그리고 이 순간 상대는 대부분 발악한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득의 공급처가 사라질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대표적인 전략이 가스라이팅이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 널 위해서 한 거잖아. 이런 말들로 나의 판단을 흔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간다. 그 순간 흔들리면 안 된다. 상대가 발악한다는 건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다.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은 내가 떠날 때 분노하고 불안해하며 집착한다. 그런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손절은 단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나를 더 이상 이용당하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그러니 더는 미안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지 말자. 손절은 정당하다. 이때 꼭 한번 내 삶의 기준이 너무 타인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경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계 자체를 타인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정말 원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할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이는데도 꾹 참는다.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끌려간다. 이유는 단 하나, 상대방의 기분, 반응, 평가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타인의 기분을 먼저 고려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거나 나의 존엄함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문제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이렇게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까?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 예의 바른 사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맞춰 살아오면서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는 게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내가 관계 속에서 이용당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기준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참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 안에 내 삶을 타인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회복하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내 감정은 내가 판단해야 한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나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원리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타인의 눈치로부터 벗어나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의 시작점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모든 타인은 나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면 결국 나도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겉보기에 타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생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행동하면 결국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코 장기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호의존이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윈윈의 태도다. 나도 이득을 얻고 상대도 이득을 얻는 구조.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관계는 기울기 시작한다. 나만 얻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상대만 얻는 관계는 나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다. 이 사회를 돌아봐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개인의 성공을 마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성공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협력, 도움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도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기여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인간은 함께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득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나의 이득이 너의 이득이 되고 너의 이득이 나의 이득이 되는 상호 보완적 구조다. 이 안에서는 성장도 일어나고 발전도 지속된다. 반면 일방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무너지고 관계 자체가 붕괴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관계가 무너졌을 때 본능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 상대방이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거부감이 일어나고 방어가 시작된다. 이 갈등이 커지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대다수의 갈등으로 확장되면 집단 간의 충돌, 결국은 전쟁까지도 이어진다. 인간의 역사 속 모든 전쟁은 이득의 충돌에서 시작됐다. 이득이 충돌했을 때 양쪽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한다면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 결국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단 하나다. 자기 자신을 명확히 지키되 상대방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라. 이것이 바로 진짜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 것인가. 하지만 그 이타주의는 절대 희생이어서는 안 된다.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남을 돕는 건 진짜 이타가 아니다. 그건 자기 파괴다. 진짜 이타주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 경계를 세우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내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타적이고도 단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오래가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좋은 관계가 남는다. 왜냐하면 그는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이타주의는 승리한다. 하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하나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이타주의자여야 한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착하게 살아도 무너지지 않고 배려해도 호구가 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 애쓰지 마라. 대신 나를 지키면서도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